영하 60도, 끝없는 미지의 대륙. 이곳에서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극적인 생존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히는 더글라스 모슨의 남극 생존 사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882년 5월 5일, 모슨은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갔고 시드니 대학교에서 공학과 지질학을 전공했죠. 어릴 때부터 과학에 재능을 보였던 모슨은 23세의 젊은 나이에 애들레이드 대학교 지질학과 강사가 되었습니다. 학자로서 탄탄한 경력을 쌓아가던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1907년 어니스트 셰클턴이 이끄는 남극 탐험대에 지질학자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 탐험에서 모슨은 남극점 도달팀이 아닌 탐사팀에 속했는데 이들은 1909년 1월 16일에 남자기 극점에 도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첫 남극 탐험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은 모슨은 호주로 돌아온 후 더 큰 꿈을 품기 시작했죠. 바로 자신만의 남극 탐험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1911년 12월 2일, 모슨이 이끄는 탐험대가 드디어 호바트를 출발했습니다. 이 탐험대의 목표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죠. 남극 대륙의 미지의 해안선을 탐사하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광대한 미탐사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31명의 대원들과 함께 오로라호를 타고 남극으로 향한 모슨은 마침내 아델리랜드에 도착해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기지가 완성되자 모슨은 여러 탐사팀을 조직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신이 직접 이끄는 극동부 탐사였습니다. 1912년 11월 10일, 모슨은 자비에르 메르츠, 벨그레이브 니니스와 함께 개설매를 이용한 대장정에 나섰죠. 스위스 출신의 스키 챔피언이었던 메르츠와 영국 군인 출신인 니니스는 모두 체력과 경험을 겸비한 최정예 대원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16마리의 썰매개와 함께 미지의 땅을 향해 출발했는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처음 한 달간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들은 계획대로 동쪽으로 진군하며 지형을 측량하고 표본을 수집했죠. 하지만 12월 14일,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썰매를 끌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오던 니니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슨과 메르츠가 황급히 뛰어가 보니 눈으로 덮여있던 거대한 크레바스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죠. 니니스는 대부분의 식량과 텐트, 그리고 허스키 6마리와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빙하 틈새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모슨과 메르츠는 5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니니스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크레바스 깊은 곳에서 허스키 한 마리의 신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을 뿐이죠. 구조는 불가능했습니다. 장비도 없었고 크레바스는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모슨과 메르츠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기지까지는 약 500km. 그들은 텐트도 없었고 식량도 10일치뿐이었습니다. 결국 2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죠. 그 선택은 바로 함께 탐사를 하던 허스키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눈물을 머금고 기지를 향해 다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메르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지만 곧 설사와 구토,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이는 개의 간에 함유된 과도한 비타민 A로 인한 급성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비타민 A 과다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에 그들은 증상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1913년 1월 7일, 메르츠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침낭에서 나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모슨이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메르츠는 결국 다음날 아침에 혼수 상태에 빠졌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모슨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기지까지는 아직 160km가 남아 있었고 모슨의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도 비타민 A 중독 증상을 겪고 있었죠. 피부가 벗겨지고 머리카락과 발톱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발바닥이 심하게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모슨은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발바닥에 피부가 벗겨져 다시 붙이고 붕대로 감았다. 그럼에도 모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츠의 시신을 눈 속에 묻고 남은 짐을 버려 무게를 줄인 후 다시 걷기 시작했죠. 매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강한 눈보라에 갇혀 며칠씩 움직이지 못했고
크레바스에 빠져서 간신히 살아나오기도 했습니다. 1월 11일 모스는 또다시 크레바스에 빠졌습니다. 이번엔 썰매 덕분에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밧줄에 매달린 채 빙하 틈새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체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기어올라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모스는 잠시 망설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기가 싫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계속해서 걸어나갔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지평선 너머로 눈 덮인 언덕이 보였는데 그 위에 작은 검은색 점이 보였죠.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식량 저장고였습니다. 동료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설치해둔 것이었죠. 그곳엔 식량과 함께 한 장의 메모가 있었는데 다른 수색대가 며칠 전까지 이곳에 있다가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스는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걷기 시작했고 마침내 기지가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그가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로라호가 대원들을 태우고 떠난 후였죠. 그래도 다행히 6명의 대원들이 그를 기다리며 기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순이 기지에 나타났을 때 동료들은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뼈만 남은 몸에 눈은 움푹 들어가 유령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기적이었습니다. 결국 모순과 남은 대원들은 1년을 더 남극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여름이 되어서야 오로라호가 돌아와 그들을 구조했죠. 이 극적인 생존기는 모순을 전설적인 탐험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남극 탐험을 더 이끌었으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과학자이자 탐험가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모순의 생존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과학적 탐구를 위해 목숨을 건 선구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역사적 기록이죠. 그가 남극에서 본 것은 단순한 눈과 빙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생존의 본질을 마주했죠.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매일 일어나 텐트를 걷고 썰매를 당기고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그를 이끈 건 단지 희망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동료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